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제 대학은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정원의 79.5%를 선발합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4,610명을 선발하는데 수시 모집을 통해 67%인 3,118명을 뽑습니다. 수험생들은 모두 6차례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 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서 협의체에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정부가 전제 없는 또 진정성과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현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소집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검찰과 최 목사가 낸 서면 의견서를 2시간 동안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중동의 복병 오만과 3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원정이고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승리 외에 다른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만은 피파 랭킹 76위로 23위인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상 열세이며 역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근위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군의관 235명을 더 투입합니다. 급한 곳에 먼저 150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배치를 완료합니다. 하지만 군의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느냐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앞서 대형 병원 응급실에 투입됐던 군의관 15명은 업무 역량 문제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군의관 투입은 일선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명단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음을. 정부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이 설 연휴 대비 2.2배 늘어난 8,000곳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로 가면 추석 연휴에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매일 10,000명씩 나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은 의대 증원 백지화뿐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 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취소하고 오는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별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이상 내년 입학 정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의료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료계를 협의체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입장차가 분명해 양측 간의 신경전도 팽팽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적극 대화로 또 의료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 적어도 여야 간 이견은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이른바 여야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의료계 참여를 위해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더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하지만 내년도 증원 철회를 고수하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을 둘러싸고는 양당의 의견 차이가 엿보입니다. 여당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협상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왔다며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연일 주장하는 이유인데 일단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게 먼저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협의체 출범의 최대 변수는 결국 의사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일각에선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는 오는 13일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시 모집 마감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처럼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여야 의정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참여해서 정치권과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해 여야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실 측과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해보자고 건의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자존심 싸움이 계속될수록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커질 거라며 육자 토론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는 우선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도 고민이 많았다며 미흡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열리게 됐는데 이번 사건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원석 검찰총장.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의결한 것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입법 미비라고 표현하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 퇴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따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가방 전달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주거침입 등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통상 수심위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당근과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해외식품 등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가 모두 57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67건으로 비만 치료 주사제와 같이 전문가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도 15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개봉하거나 소비기한이 임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게시물이 모두 290여 건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방의 한 태권도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를 되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배드민턴 등 체육협회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곳곳에서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을 앞둔 지난해 여름 경북태권도협회가 소속 선수에게 나눠준 동의서입니다. 하계 훈련비와 대회 파견비 등을 협회에 위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경북체육회가 선수 계좌로 입금한 돈을 태권도협회 간부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30일로 계획됐던 훈련은 닷새 만에 끝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진다,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기는 협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해준 건 없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협회 간부의 눈에 거슬렸다간 선수들을 승단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등 불이익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심사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조차도 와가지고 관장님 제가 쟤네보다 더 잘했는데 왜 저는 떨어지고 쟤네는 붙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앞서 경북태권도협회는 현 협회장 임기를 5달 앞두고 차기 회장 선거를 갑자기 치르려다 대한체육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선거 중립 위반 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또 명예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 협회장이 업무 일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가 내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현재 회장의 폭주를 이사회 또한 본인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놔서 회장이 하는 건 무조건 찬성, 오케이, 그냥 거수기 집단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에 대해 경북 태권도협회장과 간부들은 훈련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선수 개인당 50만 원어치의 물품과 교통비 10만 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예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태권도협회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한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과거를 빌미로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30대 여성 2명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이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조건 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을 대구의 한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훔쳐 10km가량 달리다가 사고까지 낸 11살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제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택배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대 서울병원에 대해 경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20대 유튜버를 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벌인 20대 여성 활동가 2명이 공연 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군수의 부인,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군수는 부인의 식당 등지에서 소속 공무원 수십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골프장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직접 성관계를 하는 영상 수천 개를 촬영한 뒤 관련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기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돈을 챙긴 이 남성, 잡고 보니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전문가였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바닥에 수십 대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화면이 꽉 찰 만큼 수많은 폴더들이 정렬돼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 5년간 30대 남성 A씨가 직접 성매매하며 촬영한 영상이 담겼습니다. 모두 1929개로 5TB 분량이나 됩니다. 촬영에는 수천만 원짜리 카메라 렌즈와 조명이 동원됐습니다. 직접 찍은 성매매 영상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데 활용됐습니다. 그 대가로 많게는 건당 40만 원을 업주들에게 홍보비로 받거나 업소 무료 이용권을 챙겼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서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는데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관련 업계에선 유명인으로 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광학 렌즈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업주들이 그러니까 카메라 관련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해 줄 테니 직접 와서 성매매를 하고 그 촬영해서 게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가 노출된 채로 A씨의 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성매매 업소 8곳을 집중 단속한 경찰은 A씨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편집한 광고 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등 모두 20명을 적발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호남,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아침까지 그 밖에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도 안개가 끼면서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35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청주 26.9도, 부산 2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와 대전 35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거듭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체계의 점검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상 월요일에 열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응급실 상황을 또다시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비 관련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추석 비상진료체계 언급 이후 회의나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며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의료계와의 대화는 아직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의사단체가 주장한 내년과 2026년 증원계획 백지화 요구에 대해 시기별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던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거취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도 이후 증원 논의에 대해선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준다면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며 거듭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과학적 근거로 2,000명을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수개월 극한 대치를 이어오며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터라 합리적인 대화가 어려운 수준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갖고 의료공백 사태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지도부와의 만찬을 미룬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 내에선 미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휴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일부 의원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2시간가량 의정 갈등을 포함한 현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만찬 사실이 알려진 뒤 당내에선 한동훈 대표 등 소위 친한계 인사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일부 불편한 기류마저 읽힙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부 의원과만 따로 저녁 자리를 마련한 건 의료개혁 문제로 촉발된 당정 갈등의 영향 탓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예정된 만찬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격 연기된 배경에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대안으로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야 이거 무슨 뭐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그럼 왜 하는 거야? 대통령실은 사전에 계획된 자리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갑작스러운 만남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평소 민심 청취를 위해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도 자주 만난다며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추석 이후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패싱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만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한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 소득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이재명세가 될 것이라 공세를 펼치면서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를 계획대로 실행하면 안 된다는 유예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유예론에 힘을 실은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이현희 의원, 그리고 당 지도부인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선진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금투세가 도입되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금투세가 금융세제 선진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다.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두고 조세 원칙을 들어 이미 한 차례 미뤘던 법안을 또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과 경제 위기를 이유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생각이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앞서 유예를 거론했던 이재명 대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붙여 이재명세로 부르는 것이 민심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당내 토론을 하면서 자신과의 토론엔 응하지 않느냐며 생중계 토론을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확정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당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예정대로 시행하든 유예론으로 가든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 예정된 경제 일정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내 18개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투기적 목적의 대출은 억제하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가입업체 상생협의체 4차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배달 플랫폼과 가입업체 간 수수료 문제를 놓고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오는 4차 회의에서 어떤 상생 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학원이나 경의원,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어제부터 1조 원 규모로 온누리 상품권 2차 특별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YTN이 오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물가 대책을 들어봅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보관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황인 수용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끝에 적어도 600여 명이 숨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슷한 다른 시설들에서도 무자비한 폭행에 많은 사람이 숨지고 또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내주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1960년대 설립돼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부산 형제복지원. 이곳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된 시설 4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불황인 수연 단속 정책 그리고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화위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에 따라 운영된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다양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국가주도 건설 사업에 강제로 동원되거나 형제복지원과 이 시설들을 오가며 끝이 안 보이는 회전문 수용을 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에서는 연간 200여 명이 숨진 기록이 발견됐는데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 천성원 산하 성지원에서는 시신 100수십 구를 의대에 해부 실습용으로 넘기면서 연고자를 찾아보지도 않고 숨진 당일이나 다음 날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을 출산할 경우 그 출산 당일 또는 바로 다음 하루 만에 해외 입양 목적으로 전원 조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 측이 친모에게 친권 포기를 강요한 정황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4곳에서 무려 23년을 살았다는 이영철 씨는 1998년 겨우 출소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망자를 본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노숙 생활을 이어가며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11년 부산이 노수가 된 중 버스와 부딪힌 사고나 조개머리가 함몰되고 청각, 중풍 등 골수증이 생겼습니다. 신도가 되었어야 서울시 주거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또 기약 없는 소송전을 벌여야 합니다. 진화위는 국가에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75%는 10대였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표까지 입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41명 규모의 집중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52명 특정에도 성공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9명으로 75%를 차지했고 20대는 11명, 30대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처럼 번져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의 75% 정도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임직원 인적 사항 등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치고 나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표 입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텔레그램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개최되는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박빙이어서 이번 토론이 향후 대선 판세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닷새간 토론 준비에 전념한 해리스 부통령이 잠시 남편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트럼프와 대면한 적 없는 해리스는 토론에서 검사 대 범죄자, 미래 대 과거의 대결 구도로 트럼프를 응수할 계획입니다. Best part of debate prep for you? Finally got debate prep to look at these spices. Best part of debate prep so far. 이번이 7번째 대선 토론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된 트럼프는 따로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토론에 집중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얼마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If I destroy her in the debate, they'll say Trump suffered a humiliating defeat tonight. No matter what. Although they did. 최근에 나온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데다 이번이 마지막 대선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토론에 쏠린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 토론이 열리는 만큼 주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She is a prosecutor. She's definitely, I think she'll be able to hold her own better than Biden was able to. I'm very looking forward to it. It's the most unusual election pre-season that I've ever seen. 90분간 이어질 토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각 2분씩 질문에 답변하고 2분간 상대 발언에 반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측 의견이 부딪혔던 음소거 규칙은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발언 중일 때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YTN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흑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보다 흑인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흑인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11월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확실히 또는 아마도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 74%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투표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투표를 위해 등록할 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이미 불법이고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이 기분 전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올린 글에서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낼 때가 됐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를 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또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플로리다주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최근 이민자들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독일 정부가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목숨을 건 이주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소도시의 축제 현장에 뛰어든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난민센터에 거주하던 시리아 출신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참사는 반이민 정서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구구정당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Die Grenzen werden geschlossen und kontrolliert.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독일 정부는 잇따라 강화된 난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난민의 추방을 확대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엔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 나라와의 국경에서 시행하는 경찰의 검문을 다음 주부터 모든 국경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as sind die gleichen Maßnahmen, die wir jetzt auch zu Tschechien, zu Polen, zu Österreich und der Schweiz machen, machen wir dann auch zu Frankreich, Belgien, Luxemburg, Niederlande und Dänemark. 새로운 국경 통제는 6개월간 임시로 시행되지만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반이민 폭력 시위로 홍역을 치른 영국 노동당 정부는 6개월간 14,000여 명의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오스트리아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구구정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Erstens dadurch, dass wir keinen Asylantrag mehr annehmen. Jetzt regen Sie alle auf, wenn ich das sage. 유럽 각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난민들은 더욱 위험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불해협에선 소형보트가 전복돼 임신부를 포함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리비아 앞바다에서도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중국 남부 하이난에서 군부대까지 투입돼 총력 복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태풍에 떨어진 야자 열매나 파도에 쓸려온 조개 줍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 태풍 야기가 강타한 뒤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군부대까지 동원된 복구 작업의 최대 난관은 쓰러진 가로수. 하이커우에서만 17만 그루 가까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500개 넘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继续对驻地堵塞的道路进行清理，力争尽快把障碍物清理干净，保证车辆和行人能够正常通行。 그런데 일부 하이난 주민들은 뜻밖의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에 떨어진 야자수 열매 줍기에 나선 겁니다. 가슴에 한아름씩 안고 오토바이, 승용차로 옮기거나 수레째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한 농가는 창고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看到外面一片狼藉，本来还挺糟心的。转头无意间看到了几个邻居在砍椰子，感觉大家还是积极乐观的面对这次天灾。 또 다른 주민들은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해변에 휩쓸려온 조개며 물고기 줍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재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你想捡多少就多少，这边刚好都是免费的，都不用钱的。 중국 누리꾼들은 하이난 특유의 느긋함을 숭추간이라고 표현하며 달궈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120만 명 넘게 나온 이재민들에게 태풍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강타한 베트남에선 다리가 무너지고 버스가 급류에 휘말리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간 9일까지 4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태풍 야기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베트남 북부 주요 지역에 최고 시속 166km의 강풍과 300mm 이상의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안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환경단체들은 마르몰라다 산에서 지난 5년간 소실된 빙하의 면적은 축구장 98개에 해당하는 70헥타르며 현재 속도로 녹아내리면 2040년엔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폴란드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는 비스툴라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폴란드 기상당국은 바르샤바에서 측정한 비스툴라강의 수위가 25cm까지 떨어져 지난 2015년 가뭄 때 세운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 기상 예보를 고려하면 수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을 추진해온 경찰청장이 헬기 추락으로 숨졌습니다. 엘살바도르 군과 경찰청은 SNS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8일 저녁 온두라스 국경 인근 파사키나 상공을 날던 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 등으로 수배된 대형교회 목사가 경찰과 보름 넘게 대치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남부 다바오시에 있는 자신의 종교시설에 숨어서 대치했던 아폴로 퀴볼로의 목사와 공범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퀴볼로의 목사의 일행은 곧바로 수도 마닐라로 이송돼 수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내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우주에서 관측한 한반도 산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산림위성 정보활용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 출범에 나섰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같은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서 우주에서 지상까지 우리나라 산림의 촘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숲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산림위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2층짜리 나무 건물인데 2022년 강원 경북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 피해목을 활용한 국내 최초 공공목조 건물입니다. 내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통해 전국 토해의 63%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을 정밀하고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존 위성이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데 열흘가량 걸렸다면 농림위성은 사흘 만에 가능합니다. 지상 888km에 위치해 국외 위성보다 약 1.6배 넓은 120km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산불이 발생하면 방향을 틀어 준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기존의 수동으로 분석하던 산사태 피해지도 상시 감시를 통해 곧바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림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는 이곳 산림위성센터의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에 즉시 전송돼 분석에 활용됩니다.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개화 단풍 시기의 예측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이상 징후 파악도 가능해집니다. 또 그동안 해외 자료에 의존하던 산림 1차 생산량 등을 이제는 한반도 산림에 적합한 시공간 데이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최대 관심사인 산불 산사태에 대한 산림 재난 방지, 그리고 산림 건강성, 산림 자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산림위성센터는 농림위성 자료뿐만 아니라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주에서 지상까지 우리나라 산림을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자체 개발한 로켓의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3월 첫 상용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9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높이 2.6m, 지름 1.4m의 로켓 페어링입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원뿔 모양의 페어링이 양옆으로 동시에 분리됩니다. 페어링은 로켓의 상단에서 탑재체인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어링이 제때 분리돼야 위성을 사출할 수 있는데 이때 페어링이 동시에 대칭형으로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대칭형으로 분리되거나 한쪽만 분리되면 분리된 페어링과 로켓과의 거리가 같지 않아 로켓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페어링 분리는 로켓 개발의 구부 능선으로 불립니다. 국내 민간 우주기업이 지상에서 페어링 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체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단 로켓인 한빛 나노는 총 길이 21.8m, 최대 탑재 중량 90kg으로 특히 1단 엔진은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액체 로켓 엔진과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위성 발사체에서 요구하는 추력 조절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고 싸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원가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로켓은 내년 3월 브라질에서 대학과 기업 등이 의뢰한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업 발사를 시작으로 점차 탑재 용량을 늘린 로켓 후속으로 개발해 소형 위성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그제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2024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4개의 트로피를 받은 뒤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멤버 다니엘은 항상 아껴주고 지켜준 민희진 대표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임도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말하고 싶다며 대표님 감사드린다, 사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탈퇴 요구를 받는 것과 관련해 해외 아미 팬들이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58개국 127개의 아미 단체는 어제 연합 입장문을 통해 BTS 멤버 7명 모두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멤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 이사의 책임은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극소수 인원이 대다수 아미의 뜻에 반대되는 요구를 유포하고 다른 아이돌 그룹 팬이 이를 주도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아미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강원과 호남,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 있습니다.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 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1935년 이후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청주 26.3도, 제주 2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서울 낮 기온이 34.1도까지 올라 85년 만에 가장 더운 9월로 기록됐는데요. 오늘도 서울이 한낮에 34도, 광주와 대전 3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도 35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높은 9월 더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목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내일은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